전세계 국가들이 감염병의 원흉으로 지목한 중국에게 주지어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손해배상 소송 합산 금액이 무려 3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한 법률사무소가 중국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니 영국의 한 학회도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주리주와 인도도 중국 정부를 상대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중국과 손을 잡은 유럽의 국가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 집권당 보수당 내에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전면 재고론까지 나오며 영국 선임장관들은 중국이 대대적인 개혁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불가촉천민 국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한 장관은 세계 경제를 비밀리에 망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되돌아오려는 중국의 야욕을 참을 수 없고 허용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예테보리가 상하이와 맺었던 34년 자매결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의 중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인해 중국의 각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었던 스웨덴의 100여 개 도시가 관계를 끊었습니다. 지난 14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와가와가시가 중국 윈난성 쿤민과의 32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와가와가시의 폴 파넬 의원은 중국 정부가 감염병으로 세계 사망과 파멸을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공들여온 아프리카에서도 반중론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다며 아프리카인이 숙소와 상점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전해지면서 반중 감정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는 쇼핑몰에 흑인과 백인이 동행했는데 흑인들만 강제격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언론들은 지옥에서 자국민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선 지원을 하러 온 중국 의료진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할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선 중국이 퍼뜨린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가 파탄났으니 중국이 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때문에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한 200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대 아시아 글로벌 연구소 천주 연구원은 중국의 미래를 비관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의 가장 부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은 세계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더욱 빨리 분리되고 새로운 냉전이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커져가는 반중 정서의 확산에 중국은 정면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외교부 브리핑에서 중국도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며 중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바이러스의 진원지도 아니고 초기 대응에도 실패하지 않았으며 서방 국가들의 비난은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인정이나 사과 대신 미국의 마스크 24억 개를 지원하고 전세계 어려운 국가들의 의료물품과 의료인력을 지원했다며 선행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책임이라고 지목하고 있으나 현재 감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의료물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공항에는 물자를 받아가려는 각국의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물자를 공급하고 의료 인력까지 제공하며 피해자라고 말하는 중국에게 각국은 그래도 중국에 원죄가 있다며 제기하는 천문학적인 소송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주권국가의 행정행위는 외국 소송 대상이 안된다며 중국의 책임을 돌리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24일 중국을 상대로 한 각국의 소송은 중국 정부는 물론 중국 기업의 적법한 이익과 권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중국 기업들도 이런 피해를 볼 경우 각국 정부에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 한국시보는 더욱 강력한 중국 방식의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감염병 종식 후 중국 여행자는 일부 국가를 배척하게 된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지난 10년간 세계 여행업계의 거침없는 상승은 중국의 해외여행 시장의 성장 때문이라며 중국인 관광객을 또다시 무기로 삼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유행을 놓고 중국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 공유에 노력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중국은 자국민의 관광 제한이나 경제 보복으로 각국들에게 맞설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던 유럽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관광업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브로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세계 관광시장의 5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매달 10억 유로, 한나로 약 1조 3,33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방문객이 끊기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동안 가까운 홍콩이나 태국, 일본, 베트남을 많이 찾았고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등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2018년에만 거의 300만 명이 미국을 찾아 360억 달러, 한화로 약 44조 원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영국에서 2018년 기준 중국 여행객들의 1인당 평균 지출은 2200달러로 중동 국가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중국 여행객 수는 2010년 이후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과 여행산업 관계자들은 감염병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 미국과 유럽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중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제적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전문 디지털 대행사 드래곤 트레일의 전무이사 로이 그래프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나라들은 유행 종식 후 중국이 먼저 찾는 곳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드 보복 이후 한한령으로 한국 여행을 제한했던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여행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던 중국인들까지 한국에 쏠리며 한국의 관광산업은 큰 호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시진핑의 방한이 계획되는 등 관계를 개선을 했던 중국이 세계 각국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다면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과 관광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사태에도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서로 인도적 지원을 주고받으며 경제적 교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나라들도 확진자가 느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방역 정책의 핵심으로 대규모 검사와 격리를 시행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지역 봉쇄령이나 상점 강제 휴점 등을 하지 않고서도 확산세를 잡아냈습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해 봉쇄령과 자가격리가 지속되자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며 통제를 어기고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바이러스보다 굶어서 죽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격적인 방역 대책으로 감염병 확산도 잡아냈지만 아무런 봉쇄령 없이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시키려 노력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IMF는 3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나마 한국은 마이너스 1.2%로 가장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감염병 확산을 빨리 잡아낸과 동시에 봉쇄령을 내리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고 보았고 또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덕분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면대면 접촉을 전제로 한 서비스 산업은 전염병 확산의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서비스업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 가장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 비중은 한국이 유럽 등 주요국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지난 27일 영국 명문 대학들이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대한연맹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 사태로 인해 영국 유학을 취소한 외국 유학생은 약 12만 명이고 이 중 약 4만 8천 명이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유학생 수 감소 때문에 영국 교육계가 부담해야 할 손실 규모는 4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부담했던 고액의 학비와 숙박비 등은 영국 대학의 중요한 재정 수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교육업계는 해외 유학생들의 유학 취소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퇴직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책임론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영국은 중국으로 인해 가장 먼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주가 바이러스 발생 원인을 조사한다며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와 와인의 수입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호주 관광과 그동안 큰 돈줄이 되었던 중국 유학생도 안 보낼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중국에게 큰 소리를 쳤던 국가들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중국과 충돌하며 입어야 할 손실까지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중국에게 날을 세우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보다 방역 대책에는 성공했습니다. 초기에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바이러스 못지않게 경제도 중요한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고는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외 경제 의존도는 70%이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의존도가 24%인데 즉 경제의 17%를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날스 신용평가는 한국은 대부분 중간재를 수출해 중국의 최종 조립 라인을 거쳐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라며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과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 경제에도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감염병 사태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며 협력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과는 충돌을 일으키면서 한국과는 더욱 협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다가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수출 금지령을 내리자 한국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세계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각에 있는 중국 업체들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들의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신뢰성 저하로 인해 중국산 제품 기피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중국 제품을 보이콧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이어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며 중국이 눈독 들였던 인도도 이번에 중국에 책임이 있다며 20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야심차게 구상했던 일대일로도 무너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외면받으면 가장 큰 수혜는 한국이 볼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을 수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전세계 국가들을 도우며 외교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입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진단키트 등을 급히 받았던 루마니아 같은 국가에서는 네티즌들이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 한국산만 쓰겠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한 한국은 사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충돌할 때 모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감염병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초연계 지능사회와 디지털 기반 경제산업 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대면 산업이 급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런 코로나 시대 이후 경제 회복은 아시아 지역이 주도할 것이라며 경제 운용 방식, 산업 성장의 모델, 일자리 구조 전환 등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의 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약칭입니다. 1300개가 넘는 일본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가입해 있는 게이단레는 일본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미쓰비시, 히타치, 다이세이, 노무라, 파나소닉 등 일본의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참여한 이 단체는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인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는 달리 일본 내 중요한 사건들에 깊게 관여하고 있고 이들의 결정이 곧 법인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가 절대 권력자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 누구도 아베 총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조차도 없죠. 오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극우적 생각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좌천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신을 희생해 아베 총리의 따끔한 비판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아베 총리가 듣기 싫어하는 발언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일본의 게이단렌입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명예교장으로 있는 모리모토 학원이 일본 정부가 보유한 오사카부 토요나카시에 위치한 2650평의 땅 바로 앞에 있는 2870평 부지가 14억 2300만 엔, 우리 돈으로 140억 원이 넘게 거래된 초고가 역세권 땅인데요. 모리모토 학원은 일본 정부가 보유한 2650평 규모의 땅을 단돈 1억 3400만 엔에 사들인 사건 사학 스캔들에 가담한 재무성 공무원이 죄책감에 세상과 작별하는 선택을 스스로 한 이후에 유서와 수기까지 이렇게 공개돼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었죠. 자, 그런데 당시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 목표이자 꿈과도 같은 개헌을 밀어붙이려 하자 일본 게이단레 회장은 사학 스캔들이나 먼저 해결하라며 아베 총리의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일본의 게이단레 핵심 멤버들을 보시면 회장이 히타치 회장이고 부회장단이 미쓰비시 사장, 스미토모 화학 사장, 미쓰이 회장, 다이세이 건설 회장 등에 있는데 이들에게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국민들을 강제로 징용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과 개헌은 그렇게 비난하던 일본의 게이단레는 아베 총리의 한국 수출 규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구보다 마사카즈 게이단렌 사무총장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 전했고, 심지어는 한국에 수출된 일본산 전략 물자들이 북한으로 불법 유출됐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두둔했을 뿐만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을 방문해 1+1 알파 방식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을 당시에도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경제계가 직접 돈을 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게이단렌 조직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경제를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이 최근 일본 게이단렌과 손을 잡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최대 규모의 IT 기업인 FPT 그룹이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인 게이단렌에 합류한 것인데요. 베트남의 쯔엉짭인 FPT 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베트남과 일본의 투자와 교역 협력이 업그레이드 되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고, 일본의 나카니시 게이단렌 회장도 일본과 베트남의 경제적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밀월 관계가 형성되는 분위기죠. 게다가 현재 베트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일본 제품들이 베트남에 있으니 삼성 따위는 없어도 돼, 한국산 불매운동 벌일 거야 라 외치는 게시물들이 베트남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러한 베트남인들의 행동에 발맞춰 베트남의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죠.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며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 중에서 무려 64%가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일본 투자자들은 무려 655개의 프로젝트에 29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카지마 다케오 일본 무역진흥기구 대표는 베트남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해 주려는 노력 덕분에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며 베트남 정부가 일본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이 그토록 신뢰하고 맹신하던 일본의 상황은 현재 너무나도 심각하죠.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800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을 추월했고, 일본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대책반 소속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 대학 교수는 일본이 방지 대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으면 2달 뒤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본에서 85만 명의 중증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 중에서 40만 명이 세상과 작별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얼마 전부터 실제 배포하기 시작한 한 가정당 2장의 천 마스크 중 일부는 변색이 되었고 또 일부는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는 보고가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한 번만 세탁해도 쪼그라들어 그렇지 않아도 크기가 작아 논란이 됐던 이 천 마스크가 더 작아져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76.2%가 아베 총리의 천 마스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말할 때 풀어져서 사용하기가 힘들다, 귀가 너무 아프다, 너무 쉽게 끊어진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내 방역을 위해서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 한 가정당 천 마스크 2장씩 배포하기가 이렇게 100% 세금 낭비로 실패한 가운데 중증 확진자가 85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홋카이도대 교수의 경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온 사나이 존 티토가 예언한 2036년 지도, 한국의 영토가 중국보다 커져 있고 일본은 한국이 정복해 있습니다. 한국이 남북 통일은 물론이고 중국 땅 상당 부분을 차지한 동시에 일본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지도가 완성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국이 아시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존 티토의 표현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가 5,128만원으로 일본을 100만원 가까운 차이로 추월했고, 앞으로는 구매력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명목 GDP도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추월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 이번에 한국이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지만 최근 6년간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백신 개발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방역 조치조차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단장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과학 저널 중 하나인 셀에 실리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 생산 시설을 보유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사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비어가 개발한 치료제가 한국의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것이죠. 한국이 전 세계 방역 시스템과 진단 키트만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치료제까지도 세계를 주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12월까지 지속되면 전체의 40%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는 베트남이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은 큰 실수임이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